자, 이렇게 DAO를 작성을 해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서비스가 완성이 되겠죠?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게 리스트.jsp가 문제예요. JSP가 이제 빨간 줄이 나는데 그 이미지죠? 이미지에 리스트.jsp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더블클릭해 보세요. 지금 현재 빨간 줄이 안 나는 것처럼 보지만 열자마자 바로 빨간 줄이 나죠. 페이지 오브젝트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정보를 또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다가 저희가 페이지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페이지 정보 받기를 해서 사용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타입을 한번 선언하시고요. 선언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씁니다. 써주시고요. 이때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대문자입니다. 클래스 대문자로 쓴 이유는 페이지 오브젝트 대문자로 쓴 이유는 메소드가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get instance 해서 리퀘스트를 넣으시면 뭐가 나온다? 페이지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세팅한 페이지 오브젝트가 나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get instance에 보시면 이렇게 생성도 하고요. 위에서 생성도 하고 데이터를 전달되는 데이터를 쫙 받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발로 한 번만 이렇게 쳐주실 수 있어요? 노래가 감사합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으시고요.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서비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서비스에 집어넣으시면 이게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안 하시면 그 페이지 오브젝트 처리를 안 하시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한 100개다. 그럼 100개를 전부 다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네이션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가져온 것을 로그인해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적용이 됐어요. 이걸 다 고치려면 되게 힘드니까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은 한번 그 원래는 뭐 가져온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EL 객체를 쓰거나 EL 객체나 JSTL 객체나 JSTL을 쓰기 위해서 서버에 해당되는 이제 그 서버 저장 객체의 4가지 중에 한 개 담으셔야 돼요. 주로 처리되는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게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의 저장 객체, 기본 저장 객체인데 기본 저장 객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세션, 리퀘스트, 그 다음 페이지 컨텍스트 이런 데 담아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리퀘스트에 담습니다. 저장 객체에 담는다 이렇게 되죠. 담는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담아서 페이지 오브젝트만 페이지네이션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만 담겠습니다. set attribute에서 자 페이지 오브젝트를 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 놓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서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소스를 전부 다 고치기에는 시간상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태그 함께 달아줘야죠.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시고 JSTL은 안 쓰셔야 되는데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쓰시고 골뱅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하시고요. 프리픽스 저희가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또 누르시고 그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dir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등록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태그 한 개 등록을 시켜 주셔야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코딩을 길게 짜셔야 돼요. 길게 짜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div로 되어 있네요. 이미지로 해서 div 되어 있으니까 div가 다 끝나고 등록 새로 고침하기 전에 페이지네이션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div를 한 개 더 잡아주고 div를 한 개 더 잡아주세요. 더 봐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태그를 쓰는 거죠. 자, 페이지 내비게이션 땡땡 쓰시고요. URI는 list.jsp고요. JSP에 해당되는 거고 페이지 오브젝트는 이제 달러 중괄호이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게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된다. 단독 태그니까 슬래시 맨 뒤에 붙여주시면 이제 슬래시 써져 있는 게 이제 사라지죠. 그 사이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태그는 테이블로 안 하고 div로 잡았죠. 그러니까 저희도 div를 써서 사용하시고요. 이게 지금 클래스 로우로 잡았는데 이 부분장이 끝이고 이제 여기 로우로 되어 있는 처리에다가 div가 끝났어요. 그래서 페이지 내시션 그 다음에 썼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잡힐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이 버튼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div를 잡아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뭐 이 정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 게시판 클릭했을 때 이제 잘 나오라고 처리를 해드린 거고요. 알겠죠? 오류 없이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다시 이제 메인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페이지 그 게시판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다 닫고요. 페이지 내비게이션도 좀 닫겠습니다. 데코레이터도 좀 닫고요. 메인.jsp 갑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니까 3 이렇게 쓰시고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세팅한 것을 여기다 붙여주면 데이터 몇 개만 가져온다. 이제 몇 개만 가져온다? 3개만 가져온다. 3개만. 아시겠죠? 3개만 가져온다. 그러면 가져온 거 전부 다 뿌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뿌리는 이제 그 향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포이치문 쓰는 거죠. 포이치문을 사용해서 계속 돌려가지고 모두 다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요거 지금 페이지 처리가 안 돼서 페이지 처리하러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거 지금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처리할 게 노티스죠. 자, 데이터 가져오기인데 여기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가져오기 해서 가져왔습니다. 잘했네요. 그 다음에 뭘 가져와야 돼요? 예, 공지사항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만들어놨죠? 노티스,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이름을 똑같이 쓰면 충돌이 일어난다. 이꼴을 쓰시고요. 뉴 합니다. 그래서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세미콜론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의 데이터 개수를 합니다. 여기는 똑같고요. 똑같아 이제 씁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데이터 개수 세팅합니다. 몇 개 가져오기로 했죠? 5개. 되셨나요? 5개로 고칩니다. 5. 여기까지는 이제 3개 가져오는 걸로 했고요. 이렇게 고치면 이제 퍼 페이지 넘이 5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5개 가져오게 됩니다. 5개. 데이터 개수를 몇 개 가져와요? 5개. 5개로 정한다. 퍼 페이지 셋, 퍼 페이지 넘을 5로 바꿔주면 됩니다. 중간에 뜬금없이. 되셨나요? 예, 5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그냥 1페이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리스트 쓰시는데 꺽쇠 표시 받아오는 게 뭐죠? 노티스 부요입니다. 노티스 부요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받아온다. 여기는 이제 노티스 리스트라고 써주면 되겠죠. 리스트 이꼬로 써주신 다음에 뭐요?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에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이거 이제 가져오는 거죠.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를 몇 개 가져와요? 5개. 아시겠죠? 왜 5개 가져와요? 퍼 페이지 넘을 5로 세팅했다. 됐죠? 5개 가져온다. 쉽죠? 데이터 가져오는 거 우리가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작업을 할 때에 리스트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메인에다가 뭘 보여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사이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정보를 저희가 이제 하는 사이트예요. 그럼 메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행 정보에 대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사용자들이 보려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이트에. 근데 맨 앞에 이상한 것만 나와. 공지사항만 나와. 그럼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찾아가기도 어렵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쇼핑몰이에요. 그럼 메인에 뭐가 보여야 돼요? 쇼핑몰 상품이 보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가면 상품 게시판 같은 리스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메인이 상품 쇼핑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걔는 별도로 짰는데 메인을 구성할 때 우리는 쇼핑몰이니까 제일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보려고 하는 들어오는 게 쇼핑몰 상품이야. 그러니까 메인에다 상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고요.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인에 분명히 상품 리스트가 딱 보이는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상품에 대한 메뉴가 한 개 보이는 거예요. 별도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별도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준비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뭘 가져와야 돼요? 예, 저희 게시판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돼요. 가져와야 되는데 뭐 했죠? 보드 BOLD 리스트 서비스를 가져오면 되고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꼬로 뉴 생성을 합니다.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됐죠? 예, 페이지 개수는 5로 위에다 정했어요. 아시겠죠? 정해져 있다. 아시겠죠? 위에서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거는 5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호출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데이터 개수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5로 다시 세팅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하시는데 저희가 위에서 데이터 개수를 위에서 데이터 개수를 뭐로 개수를 몇 개로 한 거예요? 5로 세팅해 놨다. 아시겠죠? 5로 정해 놨다. 이거를 굳이 바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받아옵니다. 리스트 타입은 리스트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드 부여가 있는 거죠. 보드 부여가 있다. 보드 부여가 있는 리스트를 받아오고요. 얘는 보드 리스트라고 써놓고요. 이꼬로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서 점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몇 개 가져와요? 몇 개? 5개. 아시겠죠? 5개를 전부 다 뿌리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고요. 다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다 가져왔어요. EL이나 JSTL을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사용하려면 서버 기본 저장 객체에 담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담아야 한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담습니다. 리퀘스트 담을 게 맞네요. 리퀘스트 set attribute 자, 그냥 리스트로 가면 안 되죠. 보드 리스트 아니면 이제 이미지 리스트부터 담아볼까요? 그 이미지 리스트 이렇게 해서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이치분에서 아이템 이꼬로 리스트라고 쓰는 되는 게 아니라 아이템 이꼬로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 이꼬로 노티스 리스트 이렇게 구별해서 코딩을 막 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이미지 리스트를 이렇게 담는 거죠. 세미콜론 찍습니다. 예, 2개 더 담아야 되니까 2개 더 복사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는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는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페이지 처리 안 하죠. 클릭하면 그 모듈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은 메인에서는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페이지 처리를 안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티스 리스트 담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리스트도 담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노티스 리스트와 보드 리스트를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3개를 전부 다 담아 놔야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진행하였으면 데이터 블록인 다 했습니다. 블록인 다 했는데 여기다가 소스를 길게 짜면 여기 부분입니다. 이미지 부분입니다. 공지사항 부분입니다. 게시판 부분입니다. 여기 길게 짜면 나중에 조정할 때도 힘들고 고칠 때도 힘들고 찾아갈 때도 되게 힘듭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메인 폴더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메인 폴더 여기 메인 폴더입니다. 메인 폴더에다가 이미지 폴더 아니고요. 메인 폴더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JSP 파일을 만들 건데요. JSP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실 건데 여기다가 그 이미지 부분입니다. 그럼 이미지 메인인데 그냥 이미지 리스트라고 써볼까요? 이미지 리스트.jspf로 쓰겠습니다. jspf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요 타이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메인 부분이나 나중에 이거 다 지워서 바디 부분만 쓸 거라서 바디 부분만 써서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 바디 부분에다가 이제 꺽스페이지 쓰시고요. div 잡아놓을까요? div 되고 요게 이제 컨테이너로 한 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클래스 이꼬르 쓰시고요. 컨테이너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컨테이너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div 한 개 더 잡아주시고요. div 한 개 더 잡으세요. div 한 개 더 잡아주시고요. div는 이제 패널이라고 쓰겠습니다. 저희가 얘는 이제 클래스 이꼬르 패널이 스페링이 맞는지 봐야 되겠네요. 그 부트스트랩에서 저희가 패널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패널에 패널 다시 디폴트 이거 모양이죠. 여기 색상이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 색상을 고를 때 색상을 너무 휘황찬란하게 고르시면 이게 노란색이나 이런 것도 조금 그런데 눈이 막 이렇게 그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게 좀 번잡하게 보여요. 차분하게 안 보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회색으로 쓰면은 가장 무난합니다. 회색이. 그래서 디폴트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디폴트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패널인데요. 스페링 맞았습니다. 그래서 패널 다시 디폴트 이렇게 써서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div를 한 개 더 잡아 주시고요. 여기 이제 헤딩 클래스 이꼬르 저희가 그 위에 제목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면 제목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헤딩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널 대시 디폴트 그 패널 대시 헤딩으로서 헤딩이라고 써주면 요 부분이 요 위에 그 회색 칠해서 이렇게 쓴 색깔 표시된 위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널 다시 HEAD 헤딩이라고 써놓으시면 이 헤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이미지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그 글자 크기를 조금 지정해서 아니면 가운데 쓰시려면 H 태그를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H 한 3 태그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H 태그를 써가지고 이제 이미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미지라고 써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미지라고 쓰시고요. HTML이 2개, 3개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HTML을 바디까지 이제 지웁니다. 이게 태그를 이거 완성을 한 다음에 지운 이유는 이게 이제 여기를 미리 지워 놓잖아요. 지우면 그 여기 바디 태그 안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자유롭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 바디를 다 지운 상태에서 위치가 노출되지 않죠. 그럼 어느 위치에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동 완성을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우세요. 이해되시겠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동 완성이 되도록 이제 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워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헤딩을 했으니까 여기 그 이쪽에 div를 한 개 더 잡으시고요. div를 한 개 더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게 하려면 다 완성을 해놓고 쓰세요. 클래스 이꼬르 쓰시고요. 이번에는 패널 대신 이번엔 바디라고 씁니다. 바디라고 써서 그냥 div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뭐 리스트가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이렇게 쭉 그냥 뿌리시면 되고요. 됐죠? 다 썼으면 바디 지웁니다. 이렇게 위에서 바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슬래시 바디부터 HTML까지 지우세요. 저장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main.jsp 돌아옵니다. 이미지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꺽쇠 표시 쓰시고요. JSP라고 쓰시면 JSP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럼 JSP라는 게 쭉 나오시는데 이런 걸 이제 JSP 액션 태그라고 하는데 특별히 JSP include 액션 태그 include 해서 엔터 치십니다. 치시면 어떤 페이지를 여기다가 끼워 넣기로 할까요? 슬래시 메인 밑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이미지
이미지 리스트.jspf라는 것을 이제 썼습니다. JSP를 쓰면 메뉴가 또 붙게 돼요. JSP 패턴으로 잡아서 위아래 메뉴를 붙이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메뉴를 붙게 되니까 JSPF로 쓴 거고요. 단독 태그 이제 더 이상 위에다가 쓸 거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끼워주세요라는 인크루드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얘기인데 포함시킬 때 방법이 틀립니다. 방법이. 그 예전에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쓰시고 골뱅이 인크루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 태그들을 써봤는데 요거는 소스 이렇게 소스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소스를 여기다가 그 끼워 넣기를 해서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 실행하기 전에 끼워 넣기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개의 소스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그 이쪽에 소스가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쪽에 호출을 해서 콜합니다. 호출. 메소드 호출을 해서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를 여기다 끼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실행된 결과가 아웃풋으로 여기다 나온 것을 여기다 요 사이에다 끼워 넣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리하는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리턴하는 거죠. 리턴. 호출 리턴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그냥 끼워 넣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소스 자체를 복사 붙여 넣기를 한 겁니다.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되는 그 조금 방법이 좀 틀리다. 아시겠죠? 틀려서 이렇게 써놓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쪽, 웹장의 메인 쪽 오셔가지고요. 지금 새로 고침을 한번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지 디렉티브 요거 그대로 나왔네요. 요거에 페이지 디렉티브 요거를 좀 이렇게 지워야 되겠네요. 랭귀지 잡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이게 F로 써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JSP가 아니라 JSP F로 썼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웠을 때 한글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글 처리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때문에 딱 안 붙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거 지금 처리한 것 중에서 그 이미지 리스트 중에서 요건데요. 요거 컨테이너 때문에 딱 안 붙어서 컨테이너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맨 마지막에 div 지우시고요. 저장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문제 저장할 때 이게 저장하는데 UTF 파일로 save as UTF 파일로 저장해놔. UT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에서 딱 붙여서 이미지가 딱 풀로 될 수 있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넣기가 된다는 거죠. 끼워 넣기가. 아시겠죠? 네. 근데 가서 실행한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끼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실행하면 실행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면 되는데 뭐라고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JSTL이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스는 다 짠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신 게 좋고요. 다 짜신 다음에 소스를 다 짠 다음에 줄거 지우고 이제 붙이고 붙이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은 이제 중간에 한 거고요. 리스트 부분을 아직 다 안 짰죠. 리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짜지 않았습니다. JSTL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되었으면 여기 데이터를 뿌릴 건데요. 데이터를 뿌리려면 태그가 한 개 필요하세요. 그래서 태그는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 저희가 JSTL이 필요하죠. 프리픽스 쓰시고 C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URI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나 둘 세 번째 JSP의 JSTL 코어 선택합니다. 됐죠? 이렇게 한 게 다 필요하시고요.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리스트 뿌리는데 어떻게 하죠? 리스트 뿌리는 거는 여기 리스트 나오는 부분 여기다가 다 짜져 있는 게 있어요. 다 짜져 있는 거. 이해객체가 아니네요. 이거 어차피 이해객체로 바꾸긴 바꿔야 되네요. 아시겠죠?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이해객체라서 이제 그 바꿔 놓으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미지 볼 JSP가 있는 쪽에 가시고요. list.jsp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저희가 여기다가 JSTL을 쓴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 네이션만 껴놨었죠. 결국 이제 고쳐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려면 하긴 해야 되네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 리스트
JSPF 가셔가지고 맨 위에 이를 복사하는 거죠. JST를 쓰면 복사하시고 리스트.jp 다시 돌아오셔서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한 줄 지우기는 컨트롤 D입니다. 한 줄 지우기. 컨트롤 D 하면 한 줄 지우기가 됩니다. 단축키. 됐죠? 그래 JSTL에 코어를 한 개 등록을 시켜주시고요. 예, 포이치문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 자, 써주시고요. 자, 이제 이거 지금 그 리스트 JSP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담았는데 리스트도 담으셔야 돼요. 리스트 담아야 되니까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담는 걸 복사하시고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담아둔다. 리스트를 담아두세요. 그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됐으면 좀 쉽고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힘들죠. 그 암기가 다 돼 있으면 쉽고요. 암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담았어요. 이거는 이해객체나 JSTL을 쓰기 위해서 담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는 이거를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이 과정형 평가에서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평가할 때는 인터넷을 못 열게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열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JSTL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을 열어야 다운받지. 다운 못 받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는 이렇게 코딩 하셔야 됩니다. 꺽쇠 표시에서 이렇게 그 변수나 포문, 포이치문, 뭐 포문을 이렇게 자바 형식으로 써가지고 돌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돌리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JSTL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메인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이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고칠 필요가 있으신데 요거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고치려고 그러는데 꺽쇠 표시 써보세요. 쓰시면 C 태그 만들었죠. C 땡땡에서 포이치문 있습니다. 포이치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포이치문 중에서 아이템스 쓰시고요. 달러 리스트로 담아놨죠. 중괄호 열고 리스트로 담아놨습니다. 아이템 담고요. 그 다음에 부여 변수 부여가 필요하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VAR 쓰시고 부여 작성을 하시면 부여라는 것을 담아 놓습니다.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여기에 밸리어블 스테투스가 있습니다. VAR 스테투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VS 이 정도 한 개 만들어 두겠습니다. VS를 만들어 주시는데 변수 지금 돌리는 데 있어서 변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운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int i = 0 이렇게 써놓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변수가 VS입니다. VS 아시겠죠? VS 안에는 이제 인덱스로 되어 있는 0, 1, 2, 3, 4 이렇게 세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가 있어요. 1, 2, 3, 4를 세는 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인덱스를 써서 플러스 1을 해도 되고요. 카운트를 세서 그냥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1, 2, 3, 4로 쓰려면 카운트, 0, 1, 2, 3, 4로 쓰려면 인덱스를 사용한다. 되셨나요? vs.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걸로 사용하시고 이거를 가운데다 넣는 거죠. 컨트롤 X 누르시고 포에서 포문의 끝이 여기 있죠? 이 포문의 끝 되는 데다가 컨트롤 엔터 눌러서 컨트롤 V 눌러서 이제 포이치를 여기다가 합니다. 포이치 포문의 끝이 여기죠. 포문의 시작하는 위에다가 써놨어요. 저희는 위에다 써놓고 그다음에 포문의 끝을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썼습니다. 그럼 이제 포문을 지우는 거죠. 이제 포문을 지워서 자, 포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세요. 지우셔서 여기 맨 끝에 포문도 포이치문인데 포문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웁니다. 그 이 부분의 끝도 지우셔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를 만들어놔요. 일단 오류는 없애죠. 오류는 없애니까 일단 이렇게 씁니다. 되셨나요? 오류 나더라도 일단 무조건 써놓으세요. 이제 한 개씩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넣어놨고요. 부여로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부여점 이렇게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달러 이렇게 쓰는 거죠.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이렇게 해서 그 이해객체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일 네임이죠. 파일 네임도 써져 있는 거를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넘버네요. 여기 이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르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까지 지우시고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여기 타이틀 붙여야 되네요. get 타이틀 이렇게 지우시고 달러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타이틀 이렇게 해서 가장 잘 고쳐지고 있으시죠? 네임 하셔야 되네요.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네임. 이게 get name을 대체한다고요. 여기 id를 대체하는 부여점 id 아시겠죠? getter를 호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코드에 보면 이게 get id를 호출하고 있죠? 코드를 이렇게 짜셔야 되는데 얘를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id 뭐 이렇게 쓴다고요. 아시겠죠? 써서 사용합니다. 부여점 get write date라고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지우시면서 write date만 씁니다.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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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예, 확 줄어들면서 보기도 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세요. 자, 여기까지 고치셨으면 요 밑에 고치시는데 int i가 플러스에서 i가 얼마였죠? 0. 0 했으니까 플러스 하면 얼마가 되죠? 1.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구나. 이해되시겠죠? 1부터 시작이 돼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요거를 if 태그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i 했던 거지 이제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씁니다. 꺽쇠 표시 c 땡땡 if입니다. if 조건문이니까 if 문장을 써서 사용하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사용하시고요. 그 여기 있는 if 조건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vs 상태의 count count 1부터 시작하니까 count를 세시면 되고요. count를 percentage 4를 한 게 0 나누기에 0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0. 이게 이제 i를 대신하는 거죠. vs.count가 되셨나요? 됐죠? 한 바퀴 돌면 맨 처음엔 1이고요. 그 다음에 돌면 2, 그 다음에 돌면 3, 그 다음에 돌면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 한 줄을 바꾸자 이거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몇 개만 받아와요? 3개. 아시겠죠? 3개가 전체가 다 한 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 한 줄이라고 해요. 걔네들이. 이런 거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데이터만 뿌리면 되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하죠. 여기서는 필요해요. 그 메인 할 때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건을 요거랑 똑같이 썼어요. i가 vs.count로 변경해서 사용한다. 되셨나요? 사용해서 얘가 나머지 4, 그러니까 4를 남은 나머지가 0이다. 이거 4의 배수란 얘기예요. 4의 배수이고 n 씁니다. n 쓰시고요. i라고 써놓은 것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요? 예, vs.count 쓰시는 거죠? 복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쓰시고요. 느낌표 이꼬로 쓰시고요. 사이즈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하시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되셨죠? 예, 사이즈는 get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이즈 메소드입니다. 아시겠죠? get 사이즈가 아니니까 사이즈라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로 쓰시는 거예요. 됐죠? 되셨나요? 예, 여기 있는 if문이 여기 있는 if문과 동일하다. 대신에 i 대신에 못 쓴 거예요? vs.count라고 쓴 거다. 되셨나요? 이거 쓰시고요. if 문장을 이제 여기 슬래시 if를 컨트롤 X 쓰시고 if 문장 끝이라는 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if 문장 끝을 만든다. 끝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태그를 만듭니다. 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다 지우는 거죠. 이제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지우시고요. 여기도 이제 if 문장의 끝도 지우시는 거예요. 이제 지우셔서 여기 한 줄을 마감하고 새로운 줄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때 보시면 여기에 마우스가 대시면 엔드 태그를 못 찾습니다. 아니, if, cif나 forge, 인드 때를 못 찾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쪽에 요거 지금 요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끝나는 게 또 있고 시작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이런 구조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구조가 이렇게 쓰시면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EL객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객체를 써가지고 얘를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 EL객체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찍냐? 달러 중괄호 열고 물론 이제 저희가 그 태그 중에서 C 태그 중에서 그 출력하는 태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출력하는 태그를 한번 써볼까요?
그냥 이해객체 사용하죠. 달러 중괄호 쓰시고요. 여기 div라고 되어 있는 걸 끌고 오세요. 이렇게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시고요. 예, 끌고 있습니다. 쓰실 때 인용부 한 개짜리 찍을게요. 쌍따옴표 찍을게요. 쌍따옴표. 문자열이니까 자바에 해당되는 문자열에 쌍따옴표를 그냥 찍을게요. 이렇게 찍겠습니다. 예. 아이고. 찍고요. 저장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오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슬래시 div 때문에 그 태그의 벗어난 위치에 뭔가 태그가 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엔드 태그를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한 거예요. 아시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요 뒤에 또 달러 이해객체는 변수를 기본 저장객체에 들어가 있는 거를 찍을 수도 있는데 연산식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 리터럴 여기 그냥 리터럴입니다. 리터럴 같은 거 찍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에 있는 것을 왜 끌고 들어오세요. 끌고 들어오시고요. 예,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으려는데 그 쌍따옴표를 찍으면 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쌍따옴표가 이제 여기 이상해지죠. 이거하고 매칭이 돼서 이 로우가 이상해집니다. 여기는 인용부 한 개짜리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 개짜리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제 오류가 없어지죠. 네, 이렇게. 이거 깍스 표시 오류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태그. 예. 이런. 지웠다가 다시 붙이면 오류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이거 오류 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파일 앞에 X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오류 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찍자라고 해보시면 되세요. 이러면 이제 경고났던 게 if는 경고난 거나 for은 for에 경고났던 게 사라집니다. 왜 사라진다고요? 태그 사이에 뭔가 슬래시 해가지고 이런 걸 쓸 수 없는데 이게 동떨어져 있는데 슬래시 div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구조에 안 맞으면 경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얘도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상해지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포이치, 그 다음에 엔드 포이치, 이제 클릭하면 이제 엔드 포이치 찾게 되겠죠. if를 쓰면 엔드 if를 써요. 요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요거 이해객체를 안 찍고 그냥 이제 요 태그를 그냥 쓰면 요 div인데 시작하는 div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포이치, 요 슬래시 div가 요겁니다. 요거.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div는 여기서 여기 뒤에 그 로우를 이렇게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감을 해버린 거라서 이제 구조에 그 뒤에 있는 이런 구조에 있는 이런 if 문장의 슬래시 c나 c if나 c 포이치가 이게 시작되는 데의 구조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div가 이렇게 있는데 for를 if 문장 c에 해당되는 if 문장을 여기다 썼어요. 시작을 했는데 슬래시 c if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태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end 슬래시 c if 이걸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div가 시작하고 있고요. div가 시작이 됐고 슬래시 div가 코드를 여기서 찾은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끝나는 그 안쪽에서 c if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end 태그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라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c 땡땡 태그에도 c 땡땡 에코 뭐 이런 태그가 있어서 여기다 그냥 출력을 해내는 그 태그들이 또 있어요. 태그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말이 나온 김에 c땡땡에서 클래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에코가 아니라 아웃이네요. 아웃 하면은 저희다 출력할 때 쓰는 태그가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출력할 수 있고요. 이해객체를 쓰셔도 되고 c땡땡 아웃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가 사라지게 되겠죠. 얘네들은 얘 때문에. 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라지게 했고요. 자, 이거 페이지네이션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if 로그인 부여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짤 수 있겠죠. 등록 버튼을 놔자 이거는 쓴 건데 c if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지웠다가 꺽쇠 표시 c 땡땡 if 문장을 사용해서 c 땡땡 if 문장을 사용해서 테스트가 달러 중괄호 열고 로그인 앞에 느낌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느낌표 empty 로그인 쓰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런 뜻이죠. 슬래시 if 오류되게 하시고요. 슬래시 퍼센테이지 나온 것 대신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CF의 처음과 시작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등록 버튼을 보이게 해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고쳐 놓으시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